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멘토 토니 로빈스 강연 중에 감정의 집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전반적인 생각의 흐름과 오늘의 생각들 절반을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사업에 대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깨어나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당신이 백만장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백만장자로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습관은 당신을 다시 괴롭고 화난 상태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괴롭구나. 스트레스가 끊임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이에 한번 써볼까요? 인생의 질, 즉 퀄리티는 바로 습관적인 감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감정의 습관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인생 전체의 삶의 질은 가장 처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상태의 습관이 어떠하던지 그것은 나의 감정의 집입니다. 나는 다시 나의 감정의 습관을 찾아갈 것이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아메리카를 생각해 보면 허리케인이 매년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뉴올리언즈라는 도시입니다. 몇 년 전에도 큰 폭풍이 와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쓸어가 버렸습니다. 2년 후 다시 그 일이 일어나고 재건하고 다시 그 사건이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이사를 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집을 떠나기 싫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집을 떠나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집에 마음을 둔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것도 본인은 어렵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정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고통을 멈추는 해답을 원했고 그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상처투성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와 같은 고통에서 당신들을 돕고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는 당신을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음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성공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에도 당신이 기쁨이 없고 생동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래된 감정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아마도 행복하지 않은 걱정의 집, 두려움의 집, 고통의 집, 화가 나는 집일 것입니다. 그 감정의 집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익숙한 감정의 집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어떤 것에 화가 나는 사람입니까? 걱정만 하는 사람입니까? 재미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웃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며 웃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깎아내리는 농담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화가 자주 나는 이들의 감정의 집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화낼 거리를 찾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고 망가져도 같은 배를 타고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감정의 집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습니까? 내 갈망의 중심이 어마어마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매일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고 예의 없이 굴더라도 최고의 감정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기분 나쁠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분이 관리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집을 바꾸는 것이 빠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완벽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결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일지라도 변화를 가져오는 지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의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으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의 깨달음마저도 같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 감정의 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꿈을 꾸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감정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정말 짧아서 고통을 느끼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고통은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집 상태에 머물러서 걱정하는 상태로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집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디자인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주간 당신의 감정의 집을 다시 세우고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의 집을 다시금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정의 집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음에 샤워하듯이 자주 들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